네, 오늘은 이제 저희 슬랙에 올린 거 위주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올린 거에서 좀 정수님이 이제 또 궁금하시다고 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슬랙에 올렸던 건 이제 급수 수렴성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좀 처음에 봤을 때는 비판정법 그리고 금판정법 이런 거를 전개하는 거에 있어서 그 금판정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되게 이상한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되게 이상한 형태의 림숲이 이제 존재하느냐를 보고 그 림숲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또는 1이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알아내던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모양이 이게 너무 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암기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외울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게 뒤로 가니까 또 계속 금판정법, 비판정법 내용이 계속 나오길래 그래서 좀, 얘를 암기 형식으로 외워서 갔다가는 나중에 뒤에서는 계속 앞에 그냥 다시 와서 보고 이거 반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거 한 지나고 나면 다음날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제 외우지 않고도 내가 재구성해낼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어, 그래서 요건 요쪽 뒤에 일단은 제가 지금 왜 요런 이상한 형태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형태의 이상한 애를 왜 우리가 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림숲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왜 요렇게 이상한 형태를 애를 굳이 봐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급수의 수렴성을 보기 위해서는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수렴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똑같이 실수 공간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이제 급수 형식에서는 직접적으로 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라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수열도 좀 애매한데 거기다가 급수로까지 사실 그냥 수열도 저희가 막 논하기가 되게 좀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급수 레벨로 가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TRM 3.25에서는 이제 비교 판정법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음, 어, 네, 첫 번째로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요 지금 림숲 요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 컨버지 한다라는 걸 한번 그래서 같이 살펴볼게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1보다 작다고 하면 어떤 베타라는 값이 요 이제 1과 알파 사이에 껴있을 게 하나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요 지금 이게 림숲 값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을 하면 이제 티어렘 3.17에 의해서 요 조건이 만족을 합니다. 어떤 n이 존재해서 이 n 이상이면 항상 요쪽에 있는 지금 요 파트가 지금 그 수렴했던 값 있잖아요. 아까 이거 알파였죠? 알파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당연히 이제 베타보다 작다라는 것도 말이 되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그 혹시 3.17이 어떤 아, 점? 3.17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3.17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3.17이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바로 펴놨는데, 어,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림수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림수비라는 값이 어떤 x보다 작으면, 그럼 어떤 n이 존재해서 이 림수 말고 그냥 원래 수열 있잖아요. 원래 이 수열이 어떤 n 이상에서는 항상 그 x보다 작다라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 사실 이것도 슬랙에 좀 공유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뭔가 그 림숲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의 부분 수열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극한들을 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의 숲을 이제 림숲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극한 값들의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림숲, 림인프라는 값들이. 그런 의미에서 되게 유용한데 그 유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게 지금 보장이 되는데 요게 보장이 되면 이제 어떤 점이 좋냐 하면 이제 3.25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그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비교 판정법을 쓰는 방식으로 거의 모든 급수의 그 수렴성에 대한 내용은 그쪽으로 지금 내용 이제 논지가 전개가 되던데, 근데 이제 그래서 비교 판정법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어떤 CN이라는 이제 그 수열이 있어서 그 AN의 그 이제 절대값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이제 수열이 N0 이상에서는 이제 항상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할 때 CN이라는 수열로 만든 급수가 수렴하면 AN이라는 급수도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 N0 이상에서 얘보다 이제 얘보다 얘가 작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3.17을 좀 보게 되면 이 이상에서는 요 수열이 항상 얘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비판정법이니 뭐 금판정법이니 다 요 방식으로 내용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상에서는 요 친구가 되는데, 요 n제곱근이 있으니까 둘 다 n승을 취해주면 요런 꼴이 되거든요. 지금 요거는 결국 얘랑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혹시 괜찮나요? 네.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완성이 됐고, 근데 요 꼴이 되면 되게 좋은 게, 얘는 기하급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근데 우린 기하급수에 대한 내용은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되게 쉽게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친구가 컨버지하기 위한 조건은 요 베타,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베타라는 친구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요 친구도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컨버지 하게 되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커시 크라이테리언 확인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니까 비교 판정법을 쓰고 기하급수로 활용하자. 그 비교 판정법을 쓸 때 그러니까 그 비교 판정법을 쓰는 친구의 그 대상을 저희가 아까 3.25에서 보면 지금 요 CN이라는 요 행렬을 기하급수로 가져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꼴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이런 n제곱근이라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림숲을 또 왜 취해줘야 되냐? 림숲을 하기 이제 림숲은 비교 판정법을 쓰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림숲을 확인을 했어야 됐다. 라는 이제 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이 시어럼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거 기하급수밖에 없지. 코시 크라이테리언 직접 확인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비교 판정법 가야 돼. 근데 비교 판정법 가고 싶어? 그러면 림숲 확인해가지고 비교 판정법의 조건 만족시켜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하면 요 방식이 그냥 되게 괴랄했는데,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림수브를 한 다음에 심지어 절대값에다가 n제곱근 왜 취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이유도, 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그 비교 판정법의 조건인데, 비교 판정법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절대값을 주잖아요. 근데 이 절대값을 주는 이유는 사실 코시 크라이테리언이 이제 그 코시 크라이테리언이 그 이제 그 어떤 n 이후로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n 이후로의 그 급수가 엡실론 이하로 작아져야 되는 걸 계속 보여야 되는 거잖아.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해주기 위해서 얘를 쓰고 싶어서 지금 요 친구가 이제 얘를 증명해야 되는데, 얘를 증명하는 과정에 삼각부등식이 쓰여서 결국에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절대값이 들어간 이유도 사실은 코시 크라이테리언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요게 다 하나하나 퍼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값은 크라이테리언이 있기 때문에 문제곡은 이제 기하급수 활용하기 위해, 림숲은 비교 판정법의 조건에 만족하기 위해,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되게 좀 견고한 장치가 퍼즐 맞추는 느낌으로 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만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좀 굳이 내가 비판정법이니 금판정법이니 하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또 나중에 가서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다시 시간 좀 주면 그냥 한 5분만 주면 한 재구성해낼 수 있겠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버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한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그 이제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하면 이제 그 원래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급수에 한정해서 코시 크라이테리언이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원래 수열이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필요 조건 레벨에서 이미 만족을 안 하면 컨버지하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건 되게 좀 다이버지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약간 그 해석학 공부는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뭔가 좀 그, 어, 되게 시어럼들만 처음 봤을 때는 와, 이거 이 괴상한 식은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고 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몇 개 조합하다 보면 결국 이 길밖에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올린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도 실수를 이해한다라는 입장에서 뭔가 계속 생각을 해서 좀 나오게 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실수라는 게 기본 이게 결론적으로는 코시 크라이테리언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오늘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좀 뭐 다른 논의할 내용이나 또 있으신가요? 저는 설명 듣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제 생각에는 특정 수열들은 그 판정을 할 때 림수 이 AN 절대값의 n제곱근보다 더 약한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판정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이 기하 이 베타 n승 이걸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이런 수 n제곱근 AN 이 형태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림숲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이것도 그냥 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원래 수열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디로 수렴하겠다라는 게 림숲을 볼 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림숲은 실제로 저희가 어 그 어디로 수렴하거나 또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좀 더 좋지 않나 림숲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 뭐 진동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림숲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림숲은 무조건 모노톤 디크리징이고, 그리고 리민프는 반드시 모노톤 인크리징이고, 그래서 그 모노톤 MCT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봤던 것 중에 좀 괜찮았던 어떤 명제 중에 하나는, 그 수렴하는 수열이면은 림수비랑 리민프랑 똑같고 걔네들이 이제 그 수렴값이다, 극한값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수렴하는 수열이다, 예를 들어 푸시 수열이다 이것만 알아냈으면은 적어도 수렴한다 이걸 알아냈으면은 림숲만 구하거나 리민프만 구해도 그게 이제 극한값이니까 그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급수 파트를 좀 전체적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는 안 봤고, 왜냐면 예전에 한번 다 이 판정법 같은 것들은 좀 한번 제대로 뜯어봤던 경험은 있어가지고 그냥, 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좀 익숙하게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이걸로 진짜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거, 그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 어,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논해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컴팩트와 컴플릿과 컴팩트 코시 수열 이 아, 파트, 네. 네네네, 그거 조금 좀 더, 네, 네.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TRM 3.17을 약간 제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만 한번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이건 좀 그래도 나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서 이제 결국에는 수열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인데 이제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는 이렇게 쭉 그냥 가서 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친구가 지금 이제 림수에 해당하는 값일 건데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여기 이후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이 림수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이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 수열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후로 계속 이렇게 좀 평행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후로 진행되는 수열의 값들은 항상 요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게 티어렘 3.17이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림수비고 그러니까 어떤 n 이후로는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수열이 요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컴팩트 정의에서도 봤다시피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컴팩트가 뭔가 좀 실수의 성질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공간을 이제 전 컴팩트라는 약간 좀 대략적인 그냥 감을 잡고 있는데, 근데 컴팩트가 하이레벨 정리에 의해서는 결국에는 클로스드랑 바운디드라는 성질이 필요한데, 요 지금 유한계를 제외한 나머지 무한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바운디드를 어느 정도 수열해서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티어렘 3.17이 좀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 보면 꽤 좀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그냥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 주에 올린 거는 이제 그래서 컴팩트랑 그 컴플리트니스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실 뭐 별거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책에서는 컴팩트의 정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컴팩트에서 이게 성립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항상 그런 컴팩트 공간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그 수열이 그 코시 수열이면 항상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는데 어 이게 그런 식으로 책을 읽게 되니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좀 물론 저자들도 이 순서로 생각을 해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 코시란 그러니까 그 컴팩트라는 걸 먼저 발견하고 이렇게 논리 전개를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일반화된 거를 먼저 보니까 아 나는 왜 이런 일반화를 끌어내지 못하지라는 약간 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좀 약간 되게 제 자신 스스로가 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 생각을 이 저자들도 이 순서로 생각을 해내진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컴플리트 그러니까 그 실수라는 공간에서 이제 코시 수열이 갖는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컴팩트라는 정의를 끌어냈을 것 같다라는 게 그 제가 그런 글을 올린 요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음, 어,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완비성 공리 쓸 수 있는데 그 완비성 공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항상 수급을 잡아줄 수 있고, 근데 이 수급이라는 제가 그래서 만약에 E라는 이제 요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E라는 그 실수 R의 부분 집합이 있다고 하고 이 바운디드 어바브일 때 항상 베타라는 이제 그 리스트 어퍼 바운드를 저희가 가지는데, 근데 요 숲 E는 이제 리밋 포인트더라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어렘 3.2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매트릭 스페이스 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 E는 이제 이에 대해서 P가 만약에 어 2의 리밋 포인트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P라는 점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수열을 잡아줄 수 있더라 라는 게 티어렘 3.2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실수에서 일단 적어도 저희가 완비성 공리에서 맨 처음 출발을 하는데 그 숲에 봤더니 그 숲이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어떠한 실수 부분 집합의 리밋 포인트였고, 그 리밋 포인트는 항상 수열로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제 실수를 수열로 논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제가 그냥 봤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확인했던 거고, 증명은 다들 이제 좀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어, 네. 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걸 봤더니 그 수렴하는 수열은 결국에는 코시 수열이더라라는 거를 실수에서는 이제 쉽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관적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유리수가 이제 덴스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수는 컴플리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컴플릿이라는 걸 저는 사실은 그냥 그 완비성 공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해석개론을 따로 이제 공부를 막 혼자서 제가 수학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랬었는데, 근데 컴플리트 정의를 뭔가 코시수열이 수렴하는 공간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어?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나는 실수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고 실수를 컴플리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완비성 공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것과 그러니까 모든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것과 완비성 공리가 결국에는 동치더라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어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린 내용은 그 슬랙에 올려드린 내용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래서 R에서 그 코시 수열이면 컨버지 하나 이거를 봤어야 되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컴플릿하다 이게 좀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지만 뭔가 이게 되게 빈틈없이 빽빽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어떤 수열이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면 결국에는 어떤 수렴하는 점을 가져야 되는데 어 직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립을 하냐라는 거를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뭐 다이아미터라고 했던가, 이제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친구랑 이제 요 친구 조건을 이제 만약에 코시 수열이면 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게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 저희가 그 실수해서 바운디드이면 그것을 더 포함하는 클로즈드인 서브셋을 잡아줄 수 있게 되니까 바운디드만 되어 있으면 그쵸 더 큰 클로스드 셋 하나 저희가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제가 지금 딱히 막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좀 말이 꼬이긴 하는데 그래서 여튼 요 방향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친구가 공집합이 아닌 걸 확인했고 그래서 요 친구 이제 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그 P라는 저희가 점을 하나 잡아줄 수 있는데 요 P라는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그 극한값이더라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논리를 좀 전개를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막 엄청난 발견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실수 근데 이제 조금 근데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수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어 실수 잠시만요. 음, 아, 네. 근데 이제 실수에서도 그런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증명은 이미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다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컴팩트이면 마찬가지로 모든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실수의 성질을 뭔가 좀 이제 좀 모방하는 그러한 실수 성질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그냥 가지게 됐다라는 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이제 응용에도 좀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어떤 걸 논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 공간이 컴팩트이면 우리가 실수처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가가면 되니까 되게 좀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슬랙에 올리는 내용이 주구장창 컴팩트가 그래서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집요하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우리가 꼭 실수해서 뭔가 문제를 전개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을 건데 실수 성질을 갖는 공간으로 근사하기 위해서는 컴팩트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컴팩트의 정의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고민인 부분입니다. 뭐 여기까지 혹시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컴팩트 볼 때, 그 컴팩트 안에서는 이제 그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는 완비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 실수는 이 어떤 순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슈프림엄, 인피멈 이런 거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극한의 공간, 거리 공간 혹은 위상 공간은 그 적어도 거리 공간은 그 슈프림엄, 인피멈 이런 걸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거리 공간에서의 슈프림엄 같은 게 실수해서 슈프림엄 같은 게 거리 공간에선 경계, 바운더리라고 하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그, 음, 어, 어떤 2의 클로셋과 2의 여집합의 클로셋의 교집합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2가 있으면은 그 경계와 이 여집합의 경계의 교집합 그런 걸 뭐 경계라고 하는데 저는 걔가 약간 슈프리멈을 추상화한 개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컴팩트라는 거를 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표시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를 실수해서 일반화한 공간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클리드 RK에서도 이제 완비 공간이란, 그러니까 그 컴팩트라는 사실로 완비 공간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컴팩트의 정의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네, 아직 안 하다는 거. 근데 뭔가 저도 오늘 이게 급수 파트랑 좀 상관은 없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 CRM 그 3.17도 보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막 모든 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요 n 이상에서는 예이면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게 꽤 강력하다라는 걸 좀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뭔가 유한계까지는 좀 이렇게 좀 다른 그 오픈셋에 있고 그 이후로는 그냥 하나의 오픈셋에 이렇게 다 있어 버린다라는 게 뭔가 좀 되게 파이나이트한 그 오픈 커버를 가진다라는 것과 뭔가 살짝 일맥상통한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 이후로는 어떠한 그냥 오픈셋 안에 하나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유한계는 오픈셋들은 그냥 다른 오픈셋들이 있잖아요. 그쵸? 걔네들은 다른 데 속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떤 하나의 오픈셋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라는 조건이 걸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결국에는 금판정법, 뭐 비교판정법이니 뭐 이게 다 지금 사실 띠어름 3.17에서 이렇게 가지치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컴팩트가 좀 그러니까 뭔가 그 이 뭔가 극한을 논하는 논리 자체가 뭔가 유한계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후는 하나로 그냥 퉁쳐버린다라는 좀 그러한 그 감상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그런 감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수학자들도 클로스랑 그 클로스드 바운디드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그 컴팩트가 가진 성질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파고드는 게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를 가진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그래서 네네. 매주 계속 올릴 거고요. 이렇게 올리니까 뭔가 이게 스터디 때 항상 준비를 안 하고 제가 좀 들어온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좀 쌓여서 오니까 확실히 같이 좀 생각의 궤도 맞춰주는 것 같고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뭐 스터디는 진행되든 안 되든 일주일에 하나씩은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일단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뭐 저도 공유하고 하니까 서로 바라본 대상이 같아져서 이제 서로 얘기할 때 좀 더 잘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은 뭐 길진 않지만 제가 이제 세연 선생님이랑 대화했던 거 하나 좀 간단하게 공유하고 그다음 지수법칙 연속 이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보도록. 어, 그러면 어, 제가 사연쌤이 올려주셨던 거에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건 MCT로 이제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증명하는 거. 근데 그 제가 조금 저 어떤 생각을 계속 했었냐면요. 그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로 직접 증명이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시 수열인 걸 직접 증명했다. 그럼 코시 수열로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직접 증명하고 싶은 그런 집착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일단 좀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환 구조 있잖아. 뭐 순환 논리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연결하는 거에서 그냥 일단 좀 여기까지만 매듭을 지어놓자.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 집착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근데 일단 이거를 보이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테크닉은 뭐냐면요. 사실은 그 이게 MCT가 맞기는 한데 저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열이 있고 집합 S가 있고 이게 R이면은 그 얘 어퍼바운드 셋을 이 전체 어퍼바운드 셋을 제가
U라고 할게요. 어퍼 바운드에 U를 땄고, 그리고 S는 얘는 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플릿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만약에 S가 만약에 파이나잇이라고 하면요. 파이나잇이라고 하면은 그 슈프리멈이 곧 맥시멈이 되니까 이거는 자명하죠. 그래서 굳이 이거 S가 파이나잇이라고 안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S가 얘가 이제 카운터블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그 수열의 슈프리멈 그게 곧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S라는 집합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슈프리멈 오브 S는 그냥 리미트 AN 이거 모노톤 컨버전스 이거 되니까 사실은 카운터블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그냥 자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 거는 얘가 이제 언카운터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싶은 거고 언카운터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싶은 거고 네. 그래서 언카운터블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사연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것에서 제가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 여기서 일단은 어떤 A1 하나를 골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떤 B1을 하나 고른다고 할게요. 제가. 그랬으면은 그 중점을 하나 골라서 예를 들어서 중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B2로 세고 만약에 또 중점을 찍어서 만약에 중점이 여기 생겼다. 그러면 얘를 A2라고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점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각 그 수렴하도록 하는 식의 수열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고 그래서 AN으로 잡은 수열은 모노톤 인크리징, BN은 모노톤 디크리징이고 저 값이 같아 버리면 이제 그 되는 건데 어 만약에 이 중점이 S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퍼 바운드는 그 쭉 이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값이 다 있는 건데 S에서는 두 분분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그 일단 이렇게 만약에 있고 그래서 S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가 U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A1 제가 여기를 그냥 좀 A라고 하고 제가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중점을 잡고 그 다음에 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중점을 잡고 하면은 여기서 AN 수열을 뽑을 수 있고 여기서 BN 수열 뽑을 수 있는데 이 AN 수열 말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제가 이것보다 큰 CN인데 이게 S에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AN, CN, BN 이렇게 되겠고 얘는 S에 있는 거고 얘는 뭐 U에 있는 거고 네, 그쵸. 얘는 뭐 기본적으로 U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해요, 사실은. 말 자체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연 선생님이 적어주신 대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얘가 그 값이 그 두 개가 나오잖아요. 2에 AN-1 플러스 B의 n-1 또는 B의 n-1 그리고 얘도 똑같이 2에 AN-1 플러스 B의 n-1 혹은 A의 n-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로만 만들어지는 부분 수열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게 나오는 거는 빼버리고 반드시 작아져 버린 애들로만 부분 수열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같게 나오는 애들은 다 빼버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는 걸로만 부분 수열을 만들면은 얘는 이제 그 순, 뭐라 그래야 되지? 순 감소. 그리고 얘는 순 증가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생긴 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한다는 것은 여기다 리미트를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네.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취했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서브시퀀스에다가 리미트를 만약에 취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극한값이 얘랑 얘의 극한값이 같냐라는 거를 저는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식이 그냥 똑같이 생긴 건데 사실은 값이 다른 거잖아요. 저
두 극한값이 같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거는 그렇게 했으면은 BN이랑 AN이 코시수열이 돼요. 저 AN이랑 BN. AN이랑 BN이 코시수열이어서 코시수열이면은 코시수열이고 그리고 제가 그 노트에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코시수열이면 MCT가 성립을 해서 어 그, 그리고 MCT면 볼차노바이어 스트러서가 정리하고 그 뭐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직접 증명인 거죠. MCT에서 리스트 법안 프로퍼티를 직접 증명하자 이건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의 어떤 순 감소 수열 하나를 잡고 여기서 어떤 순 증가 수열을 잡으면은 두 개의 극한값이 같다. 이거를 저는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코시 수열이면은 컨버전스 하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좀 그것도 안 되네요. 어차피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라는 게 아직 쓸 수 없는 성질이니까 이거를. 그러면 지금 CN을 지금 항상 잡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C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 예. 왜냐면 일단 그 언카운터블로 제가 설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잡아버리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서 이게 좀 막막한 게 MCT면은 코시 수열 컨버전스가 성립한다. 이거를 만약에 보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기서 MCT이면은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코시 컨버전시 그 성질을 만약에 좀 보조 정리로서 추가를 시키면은 그러면 돼. 왜 말이 되냐면요. 애초에 얘랑 얘가 코시 수열이라서 말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수렴하면은 부분 수열도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런 식으로 퉁쳐버리면 말이 돼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두 개인데 하나는 MCT면은 코시 수열이 컨버전스 하다. 이거를 증명하든가.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 직접 증명을 못한다, 그러면은 MCT면은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다를 직접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요. MCT면은 포시 수열이 컨버전스 하다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쉽지는 않고 왜 쉽지 않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거를 이거를 이제 MCT로 보여야 되는 거죠. 저 성질을 MCT로 보여야 되는 건데 저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계속 어떤 임의의 특정 n 이상으로 가면 거리가 무조건 입실로보다 작다. 그래서 아까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갈 때, 뭐 이렇게 갈 때, 여기서부터는 뭐 특정 거리 안에 든다. 여기 이후부터는 특정 거리 안에 든다. 그게 만족할 때 MCT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MCT면은 코시수열임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일단 그게 있고. 그냥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 그것도 조금 그냥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네네네. 네. 그 코시수열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이 든 거는 이제 AN이랑 BN이 예를 들면 A1과 B1 사이의 간격이 X라고 할 때 A2와 B2 사이의 간격은 2분의 1 X가 되잖아요. 중점을 잡는 거고 A1 또는 B1이 중점으로 와서 A2 혹은 B2가 되니까. 아, 그쵸. 두 배가 줄어들죠. 네, 그러면 A3와 B3의 간격은 또 그거의 2분의 1이 돼서 2의 제곱분의 1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AN과 BN 사이의 간격은 2의 n승분의 1 X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입실론을 주든 간에 이제 그거보다 작은 2의 n승분의 1을 찾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an, bn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 호시수열이 수렴함을 보임에 있어서 MCT를 갖고서 맞나요, 혹시? 제가 약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an이 코시 수열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요? 지금 저는 사실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한 거는 처음에 여기서 하나 잡았고 여기서 하나 잡았을 때 얘를 잡잖아요. 그 네, 얘가 만약에 저 바깥에 벗어나 있으면 B를 주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A를 주잖아. 네, 네. 근데 얘네들은 계속 중점을 잡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A랑 B를 나눠주기 이전에 그 통합으로 하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TN이라 그러면 TN은 AN과 BN을 합친 수열인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AN과 BN은 TN의 서브시퀀스가 되는 거고, 근데 TN은 기본적으로 절반씩 줄어드니까 코시 수열이죠. 네, 그쵸. tn은 코시 수열. 네. 그래서 TN이 코시 수열이라서 그 TN이 코시 수열이라서 만약에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 이게 보장이 되면은 얘기가 완전히 편해진다. 왜냐하면 네. 서브시퀀스가 같은 곳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로 가는 게 뭐 여기로 가는 녀석이랑 여기로 가는 녀석이 이제 똑같은 알파로 간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얘가 슈프리머 매스다 이걸 보이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 같고 그래서 제가 얘가 컨버전스 한다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말은 호시 수열이 컨버전스다 이거를 보장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은 MCT로 그걸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말이 편해질 텐데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직접 증명이 쉽지가 않은 느낌.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컷이 근데 증명할 때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그러니까 컷이면 컨버전티하다라는 걸 사용할 때 저도 그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제가 슬랙에 올린 내용이긴 하지만 정성님이 원하는 게 아마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 사용 안 하고 그냥 MCT에서 바로 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뭔가 그 사이에 단추 하나가 빠져서 그 간격을 메꾸는 다른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좀 직관적으로 쉬워 보일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일단 이번 주부로 그 각각의 동침 형제들의 직접 증명을 보이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연속 함수의 정의가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셋이다. 이것도 있지만 클로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클로셋이고 베이시스의 인버스 이미지가 베이시스고 이거 다 동침 형제. 그래서 그런 동침 형제가 뭐 한 6, 7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연속 함수의 정의의 동침 형제가 근데 그거 다 직접 증명 안 하거든요. 그것도 순환 구조로 해가지고 웬만한 책에서 다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네, 그 미련한 짓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좀 들어서 일단 좀 포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팩트로 저는 이제 쓰고 싶기는 해요, 사실. 순환 근데 구조, 네네. 이게 막 뜯어보다 보니까 그냥 옛날엔 되게 달라 보였는데 요즘엔 그냥 뭐 이거 당연한 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도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조금 이제 그게 보이고 싶었던 게 이제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이제 급수와 수렴하면 원래 수열이 이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필요 조건으로 필요한데 근데 이제 반대로 원래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 해서 급수가 수렴하진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어떻게 보이고 싶었냐면 원래 수열이 이제 0으로 수렴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합으로 만들어낸 수열은 코시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발레는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진짜로 제너럴한 증명을 보일 수 있냐라는 건 좀 별개의 이야기여서 저도 그래서 그걸로 한 며칠 삽질했는데, 근데 뭐 이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발레는 약간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발레 보이면 뭔가 증명은 되긴 했는데 좀 제너럴하게 뭔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항상
미련이 남아가지고. 특히 그 루딘 책에서 그 말씀해주신 그거 할 때 발레를 시그마 n분의 1 이걸로 잡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약간 조금 좀 허탈한 기분이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에 좀 괜찮으시면은 저는 그 이거 좀 뜯어보고 싶거든요. 지수법칙인데 일단은 저희가 이거 1.21인데 무슨 책이 1.21인데 저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이 1.21부터를 수열 논리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네네 저는 사실은 이것조차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엄밀하게 하려면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거 보면은 T의 N의 슈프리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있으면은 그 이제 슈프리멈 2. 그래서 슈프리멈 2가 이제 X가 되는, 슈프리멈 2가, 슈프리멈 2가 Y가 돼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Y의 N이 X가 되는 그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사실 그러면 수열 잡아야 된다는 수열의 논리로 하면은 저는 이제 그냥 1차원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 집합에서 T의 수열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요. 사실. 그게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T는 당연히 1보다 작아야겠죠. 그건 자명이고요. 끝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 저는 X가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1일 때, 1보다 큰 수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저 2의 수열을 잡아가지고, 걔가 림숲을 써서, 림숲을 써서, 그 림숲이 이제, 림숲 개념을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림숲이랑 뭐 리민프 같다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요? 리민프는 어떻게 잡죠? 예, 그건 좀 그렇네요. 네. 어,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저거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모노톤 인크리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잡을 때. 그게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고. 네. 뭐, 그래서 정성님이 그때 그 연속함수 얘기를 하신 게 이거 연속함수인 거 보이면 그냥 바로 극한값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래서 제가 좀 팩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게 있어요. 사실 이거를 좀 논지에 올려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 지수법칙 제가 그냥 세 가지 할게요. 그래서 어떤 x랑 n이 있으면은 뭐 y의 n은 x 이게 존재하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가 그 y는 a의 x 플러스 y 세 번째가 a의 x의 y는 a의 xy 이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속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수함수가 연속함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이고 뭐지? 이게 아닌데. 제 거는 꼭 이러더라고요. 좀 자주 튕기더라고요. 플렉스리라는 어플인데. 그 지수함수는 연속함수다. 근데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 법칙을 인정하잖아요.
지수 법칙을 인정하면은 그러면은 지수 함수가 연속 함수라는 거를 보이는 게 자명해요. 이거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연속 함수이면은 지수 법칙 만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수 법칙을 쓰지 않고 연속 함수를 보이는 건 어려워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수 법칙은 여기서 특정한 게 제가 여기서도 약간 헷갈리는 게 그 지금 여기서 지수의 존재성이 인정이 된 거냐. 그냥 지수 함수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지수의 존재성이 인정된다라는 뜻이잖아. 지수 함수라는 말. 그렇죠. 유일하게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번이 있어야만이 지수 함수가 정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1번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서 지수 함수를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저 1번은 적어도 보장을 해놔야지 지수함수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의미에서 1.21도 저것도 그 수열로 증명해야 되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1번을 받아들여야만 지수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저 1번으로 가능한 게, 얘로 사실은 가능한 게, 유리수 지수까지는 그냥 보장이 되잖아. 아, 근데 사실은 무리수 지수까지 보장이 되잖아. 왜냐면 그게 정리 1.6. 아, 근데 그거는 또, 아,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정확히 할게요, 질문. 제 질문은 뭐냐면요. 얘가 정의되어야만 지수함수라는 게 정의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슈프리멈으로, 완비성 공리로, 완비성 공리로 증명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은 뭐, 어디가 출발점이지? 라는 생각이 막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저는 1.21도 이제 숲을 안 쓰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그쵸? 또 이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럼 1.21을 수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할 때 그 교수님께서 지수 법칙도 뭐 MCT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뭐 코시 수열 써서 할 수도 있고 뭐 림수업 써서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1도 똑같이 MCT를 써서 증명하는 것도 해보고 뭐 MCT 안 쓰고 코시 수열 써서 증명하는 것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나? 그 기준이 약간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의 정리까지 쓸 수 있는 건지. 네,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1.21을 그럼 수열의 논리로 치환해야 된다. 수열의 논리로 치환해서 음, 슈프리멈의 존재성? 그냥, 적어도,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했던 게, 이거니까, 음, 이거를 보이는 거니까, 어, 저러한 Y가 저러한 Y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얘를 일단은 극한값으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자명한 거죠, 저희가. 그리고 네, 사실 저희가 했던 게 Y의 N은 이거랑 Y의 N은 이거 두 개로 사실은 나눠서 둘 다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실제로 그냥 일일이 다 해봤던 거죠. 부등식의 논리만으로. 네. 그랬고, 그래서 저거를 어떤, 저걸 어떻게 수열의 논리로 치환할까? 지금 약간 드는 생각은 우선 그러니까 이 TN으로 수열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게 수렴하는지부터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MCT를 이용해서 보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코시 수열을 사용한다면 TN이 이제 코시 수열임을 보이고 저 공간이 컴팩트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정리에 의해서 tn이 또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채용하든 tn이 수렴함을 일단 보이고 그 수렴값이 x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면 또 별개로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눠서.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 t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문제죠. 여기서 이제 그 아, 이렇게 그쵸. 네, 그거는 이거를 정말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근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x잖아요. 알려져 있는 정보가. 임의의 x고, 지금 여기서도 임의의 x에 의존되어서 존재성을 보였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밑에는, 밑에서 이제 y의 존재성은 일단 완비성 공리로 y의 존재성을 보장한 거죠. 얘는 이제. 한 3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는 일단 그러면 사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완비성 공리를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이 논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완비성 공리를 썼잖아. 그쵸, 그쵸. 얘도. 그래서 저 y라는 게 저러한 y가 슈프리멈 2로 수렴하는 y를 잡으려면은 일단 MCT가 가장 간단해 보일 것 같긴 하고. 어, 수열의 슈프리멈으로 그 극한값이 가니까. MCT는 적어도 슈프리멈으로 간다라는 것을 뭔가 그냥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수열의 논리를 바꾸는 게 좀, 이거는 근데 좀 교수님한테 요청을 해볼 만한, 만약에 다음 주까지 안 되면은 요청해볼 만한 토픽인 것 같기는 해. 그러면 우선 MCT를 쓰는 게 가장 쉬워 보일 것 같으니까 MCT를 사용해서라도 1.21을 보이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 MCT도 좋은데 사실은 저는 그 호시 수열인 거 보이는 게 조금 더, 왜냐면 적어도 일단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제가 그 호시 수열이면 MCT고, MCT면 볼차노고, 볼차노면 그 네스티드 인터벌이고, 네스티드 인터벌 리스트 오브 바운드다. 이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와가지고 야비하게 코시 수열이니까 쭉쭉쭉 가가지고 4단계 거치면 완비성 공리다 해가지고 완비성 공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치사하긴 한데 조금 좀 그래 보이고 아무튼 뭐 조금 아직까지는 좀 수가 얕은 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해도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솔직히 이건 좀 편해질 것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직접 증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너무 삥 돌아가는 거죠.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방법을 아예 쓰지 않고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띠어렘 저희가 지금 총 그래서 3개 정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3개를 한번 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다음 주까지 좀 고민을 해볼까요? 저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방법이든 괜찮은데 이제 그 완비성 공리만 쓰지 말자. 최대한 배제하고 생각해보자. 네. 어, 예, 어떤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써도 그거만큼은 쓰지 말고 딴 걸로 해보자. 이렇게 좀 하고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하나만 정리할게요. 네. 연속성, 저, 저거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수 함수라는 게 저 지수의 존재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정의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도 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해보고 만약에 결론이 안 나면 다음 주에 조금 디스커션 요청해도 괜찮을 것 네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 실제로 수열의 논리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